안녕하세요. 절세 명숙입니다. 최근에 금리도 높아지고 좀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변에 사업을 하는 친구나 아니면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뭔가 부업으로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제 친구 중에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있는데 지금은 그 한 회사에 고용돼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 있죠. 뭐 크몽이나 뭐 이런 데들 그런 데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이걸 회사가 알 수는 있지 않을까? 알게 되면은 어떤 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소득이 이미 있는 사람들 중에 다시 이제 좀 안정적으로 근로소득을 벌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근로소득만 기존 사업을 벌이긴 힘들 테니까, 직장에 다니되 사업을 좀 병행을 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제 그 이중으로 발생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지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금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금보다 먼저 4대 보험을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세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실 이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그 근로 계약 문제. 회사가 내가 사업하는 걸 알게 되지는 않을지, 알게 되면 또 어떤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지, 그런 문제들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4대 보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4대 보험은 크게 직원이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직원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만 납부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요. 직원이 있다면은 그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직원 중에 연봉이 제일 높은, 급여가 제일 높은 사람의 이상으로 그 사업주의 소득을 신고해서 그만큼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되고요. 또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을 때 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받아서 내 통장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각각 별도로 납부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직원이 없다면은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즉 직장에서만 4대보험이죠. 4대보험을 납부하시면 돼요. 직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면 되는데,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사업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그 초과분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또 별도로 고지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이 없다면은 직장에서만 근로소득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4대 보험을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직원이 있더라도 직원이 있으면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것과 근로소득에 대한 것 각각 별도로 납부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서도 뭐 사업소득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둘 중에 하나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으로 근로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직장가입자로서만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금인데요. 세금은 뭐 더 간단해요. 세금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번 납부하시면 돼요. 2월에 한 번,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 신고 한 번. 이렇게 두 번
납부하시면 되고 2월에 하는 거는 이제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납부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그 국세청 홈택스에서 뽑아서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그 회사 담당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2월에 이제 급여를 받을 때 그만큼이 정산돼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는데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했던 것과 합쳐서 연말정산한 것과 이제 사업소득을 추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네. 신고 납부하시면 된다. 이거 뭐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겨야겠죠. 그런데 간단하지만 과연 세금적인 측면에서 근로소득이 200만 원 있고 사업소득이 800만 원 있어요. 그럼 총 1000만 원이죠. 총 1000만 원을 받는데 근로소득이 낀 경우가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업소득만 1000만 원 받는 경우가 유리할 것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유리할 것 같으세요? 현실은 근로소득 비중이 높으면 만약에 이렇게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근로소득이 높으면은 비중이 높으면 유리해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라고 있기 때문에 세금면에서 각종 혜택이 많아요. 근로소득이 예를 들어서 연 2,400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세금을 낼 때 기준은 한 1,500 정도?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그 정도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업소득이 2,400이다. 그러면은 그대로 납부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만약에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근로소득 비중이 높으면 유리하다. 그 외에도 특별세액공제 특별 근로소득 공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등등 이게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무래도 근로소득이 비중이 높을수록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계약인데요. 근로계약은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로 그 사업소득이 있는 것을 회사가 알 수 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간혹 극히 드문 경우 알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이고요. 이걸 알려면은 어디에서 티나냐? 4대 보험 같은 경우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납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직원이 있는 경우와 그리고 그 직원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을 별도로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이걸 제출하면은 어느 정도 동일 연봉 대비 4대 보험이 왜 이렇게 높지? 이렇게 담당자가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의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도 그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추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별도로 사업을 한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고 그렇게 이것도 어느 정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파고들고 자료를 찾아보는 거는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다.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회사 사규에 이제 겸직 금지 의무가 있죠. 왜냐면 이제 회사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나 이런 걸 당연히 회사가 반겨할 회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규상 겸직 금지 의무에 위반돼서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거나 주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근로계약상에서도 아마 겸직 금지 의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주의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
발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발견되면은 뭐 그때 뭐 적절한 주의 죄송하다 하고 뭐 그만하거나 아니면 뭐 좀 협의를 하거나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너무 그게 회사에 따라서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겸직을 뭐 좀 용인해 주는 회사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는 회사냐, 겸직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회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지금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있으면 별도로 각각 납부해야 하고, 직원이 없다면은 근로자, 직장에서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직장에서만 납부하더라도 사업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다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가 나와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금 면에서는 2월에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으로 합쳐서 최종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는 근로소득 비중이 아무래도 높으면은 근로소득 공제나 각종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 측면에서 겸직을 허가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겸직을 하면 아마 겸직을 발견된다면 적절한 주의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지만, 이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사업소득을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가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보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